평생 동안 귀신을 봤던 사람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이번 이야기는 내가 안군한테 들은 이야기로 준비했어. 예전에 기억나? 최희라고 아귀가 달라붙었었던 내 친구. 겁이 없어서 심령 스팟 같은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아귀가 붙어서 단단히 혼쭐 났던 최희군. 이 이야기는 최희에게 아귀가 달라붙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심령 스팟 같은데 정말 가기 싫어하는 안군이 같이 있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었어. 나도 들은 지 좀 된 이야기라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갔던 데는 폐병원이었다고 해. 곤지암 정신병원은 아니야. 거긴 너무 유명해서 나도 잘 알고 있거든. 아무튼 최희가 이번에는 폐병원을 하나 찾아내고 거길 가려고 하는데 최희가 가입해 있는 카페에서도 거기 진짜 무섭다고 장난 아니라고 말들이 좀 있었나 봐. 어딘지 궁금하네. 나중에 안꾼한테 자세히 물어봐서 장소를 알아볼게. 근데 나한테 장소 어디냐고 물어봐서 가보거나 하진 마. 난 미리 경고했어. 그런데 갔다가 잘못돼도 내 책임 아니야. 분명히 장소는 나라만 본다고 했지 알려준다고는 안 했다. 아무튼 그렇게 폐병원을 찾았는데 진짜 겁이 없던 최희도 이 병원만큼은 혼자 가기 싫었나 봐. 그래서 우리들의 카리스마, 능력자 안군에게 같이 가달라고 연락을 했대. 그런데 안군은 심령 스팟 같은데 가는 걸 정말 싫어해. 영가들도 자신들만의 안식처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산 사람이 그곳을 찾아가면 영가들이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안군은 심령 스팟, 그 중에서도 폐가, 폐교, 폐병원 이런 건물형 심령 스팟에 찾아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래서 안군은 처음에 엄청 거절했다나 봐.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최군이 그럼 나 혼자 갈게. 그리고 만일 내 몸에 무슨 일 생기면 뒷일을 부탁해. 라고 말도 안 되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안군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날짜와 시간을 잡고 만나기로 했대. 낮에 가도 무서운 곳을 밤에 갔다 왔다니. 그렇게 약속한 날에 안군과 최희는 만나서 최희가 찾은 병원으로 출발을 했어. 약간의 산자락에 위치해 있던 병원이었는데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것처럼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길도 없었다고 해. 그렇게 두 사람은 랜턴 2개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소금과 팥을 가지고 병원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대.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안군이 자꾸 최희한테 여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미 안군이 동행한 이상 그런 경고는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최희는 자신을 뜯어말리는 안군의 말에 괜찮아. 너가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데는 안 가면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안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던 거야. 물론 안군 역시 그런 최희의 뒤를 한숨을 쉬면서 따라 들어갔고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안군은 숨이 턱 막히더래. 그때 안군의 말을 기억나는 그대로 옮겨보자면 진짜 그때 나도 뒤지는 줄 알았다. 엔간에서는 저런 말 절대 안 하는 안군이 저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만큼 위험했었나 봐.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이 입구부터 해서 천천히 돌아보는데 안군이 저쪽만은 랜턴 비추지 마라. 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김없이 최희가 랜턴을 비추더라는 거야. 다시 안군이 했던 말을 기억나는 그대로 옮겨줄게. 그때 진짜 최희 그 새끼 확 패 죽여버리고 싶더라. 안 그래도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따라와서 미치겠는데 최희는 자꾸 자기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그냥 최희가 죽거나 말거나 두고 오고 싶을 정도였대. 그래서 결국 참다 안군이 최희에게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게 막 여기저기 랜턴 불빛 흩뿌리지 말고 내가 비추라는 데만 비추라고 했대. 최희는 그럼 무슨 재미가 있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따지고 들었대. 오기 싫은 거 그래도 친구라고 억지로 따라와 줬더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최희가 너무 재수가 없던 안군은 그냥 혼자서 돌아오려다가 그래도 진짜 잘못되기라도 하면 따라간 자기가 죄책감을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냥 같이 계속 가기로 했대. 안군이 해주는 얘기를 들어보자면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영가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해.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해괴한 짓만 반복하고 모습 자체도 정상인 영가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병원 곳곳을 둘러보던 최희와 안군은 마지막으로 병실 하나만 더 둘러보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대. 안 그래도 낮에 와도 완전 무서운 곳을 야밤에 그것도 단 2명이서 돌아다녔으니 그래도 안군이 최희에게 계속해서 경고와 주의를 주고 해서 최희에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병실 하나만 남겨놨을 때 안군은 정말 완전 기겁을 해서 최희에게 저 병실 문만은 열지 말라고 그냥 나가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대.
안군의 말에 최희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는지 안군의 말에 피식 웃으면서 병실의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더래. 안군은 완전 놀라서 안 된다고, 진짜 내가 친구로서 경고하는데 저 문만은 절대 열지 말라고. 그러다가 진짜 까딱하면 너 진짜 큰일 난다고 경고하면서 최희를 뜯어 말렸어. 하지만 최희, 그런 안군을 뿌리치고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는데 그 병실 안은 지금까지 돌아다닌 병실과는 별반 차이가 없었대. 이미 다 깨져서 틀만 남아있는 창문, 그리고 다 박살이 난 병원 침대, 그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쓰레기들과 병원에서 쓰이는 도구들. 최희는 지금까지 돌아다닌 병실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에 뭐야, 똑같잖아.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하면서 시선을 안군에게 돌렸는데 안군이 완전 질겁을 해서는 갑자기 최희의 팔을 낚아채고 무조건 병원 밖을 향해서 달려갔대. 갑작스럽게 팔을 잡힌 채로 끌려가는 최희는 영문을 몰랐지만 지금까지 보였던 안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진짜 질겁을 해서 병원 밖으로 달리는 모습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안군이 잡아끄는 대로 병원 밖으로 도망쳤다는 거야. 그렇게 병원을 빠져나와서 한참을 더 달려서 병원과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자 그제서야 안군은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래. 그래서 갑자기 최희가 왜 그러냐고. 어차피 거기만 돌았으면 나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막 따지더래. 그리고 안군이 숨을 몰아쉬면서 한 말에 최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꼼짝을 못하더라는 거야. 그때 안군이 했던 말은 미친 새끼야, 내가 열지 말랬지.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자기 팔을 잡아 뜯어서 그 팔을 뜯어 먹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 그리고 네가 문을 열자마자 널 쳐다보는데 널 보면서 혓바닥으로 입맛을 다시더라. 눈 마주쳤으면 넌 큰일 났어 이 새끼야. 이번 이야기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조양의 이야기야. 이제 설명 안 해줘도 알지? 성이 조씨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번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가 아니야. 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안군처럼 귀신을 보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까지 겪은 귀신들의 수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많았다는 것뿐이야. 뭐 안군이 나한테 했던 말을 하자면 넌 귀신이 딱 좋아하는 체질이야. 라고는 했지만 별로 믿고 싶지는 않거든. 현재는 오히려 귀신 따위는 전혀 보이지도 겪지도 않는 그저 일반인일 뿐이니까. 일단 이야기가 딴 데로 새버렸네. 아무튼 이번 이야기는 조양이 23살 때 있었던 일이었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나랑 내 친구들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뻐. 흔히들 이런 표현들 쓰지. 여신. 조양이 23살에 혼자서 자취할 때 있었던 일이야. 조양은 전문대를 졸업했어. 그리고 바로 취업을 했지.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회사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회사에서도 인기가 하늘을 찔렀지. 예쁜데다가 성격도 좋아서 금세 회사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의 사원이 됐었다고 해. 뭐 사실이라고 생각되긴 해. 아무튼 그렇게 혼자서 서울로 일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조양은 큰 맘을 먹고 자취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자취를 하는 것까진 좋았대. 방도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조건으로 구할 수 있었고 회사랑도 거리가 가까워서 출퇴근도 굉장히 용이했고 빌라 형식의 원룸텔이라고 했는데 어째 생각해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 무서운 일들을 왜 이렇게 많이 당했대. 나를 포함해서 말이야. 안군이 무서운 일들을 불러들이는 건가. 아무튼 그렇게 자취방도 좋은 방으로 구했겠다. 조양은 정말 기분 좋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대. 생각보다 월급도 잘 나오고 4대 보험 다 적용도 되고 보너스도 챙겨주고 암튼 회사가 좀 괜찮은 곳이었나봐.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한 지에 한 반년 정도 흘렀을 때 조양의 주위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래. 아침에 출근을 하면 분명히 자기보다 일찍 온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양의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는 따뜻한 캔커피. 조양이 이 회사를 다닐 때가 초여름 즈음에서부터 다녔다고 하니까 반년 뒤면 초겨울 즈음이네. 아, 그래서 따뜻한 캔커피가 놓여있다고 얘기해준 거구나. 왜 온열기에서 막 꺼낸 것처럼 따끈한 느낌이 드는 캔커피 하나가 항상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더래. 처음에 조양은 이게 뭐지? 하면서도 겨울에 출근하느라 얼었던 몸을 녹이기 위해서 누군지 모를 캔커피의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마셨대. 근데 왜 그때 조양은 눈치를 못 챘을까?
왜 초겨울 싸늘한 날씨에도 캔커피가 식지 않았는지, 자신이 제일 먼저 출근을 했다면 그 캔커피는 과연 누가 언제 조양의 책상 위에 놨는지, 이런 생각은 나만 한 건가? 난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 생각부터 들던데, 그렇게 아침에 항상 출근하면 따뜻한 캔커피가 조양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고, 처음에는 조양은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잘 마셨대.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놓여져 있으니까 이제 조양도 찝찝했나 봐. 솔직히 하루, 이틀 정도면 모르겠는데 저런 게 3일 이상 지속되면 기분 나쁘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말이야. 조양은 항시 아침을 못 먹고 출근을 했대. 혼자 살 때 보통은 더 자려고 하니까 학교나 직장이 사는 곳 근처면 오히려 아침을 더 못 챙겨 먹게 되지 않아? 그래서 조양도 아침에 잠 때문에 아침을 항시 못 먹고 출근하는 쪽이었어. 그런데 캔커피가 책상에 놓여지기 시작한 지 한 보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시락까지 같이 놓여 있었다는 거야. 우와, 소름 돋아. 누가 만든지도 모를 수상함이 가득 묻어나오는 도시락이 같이 놓여지기 시작하면서 조양의 기분은 최악을 달리기 시작했대. 출근할 때마다 제발 오늘은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길 빌면서 출근을 할 정도니 말 다 했지 뭐. 그렇게 도시락과 커피가 계속해서 놓여지자 조양은 이제 커피도 안 마시고 도시락이고 뭐고 전부 버리기 시작했대.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벌받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퇴근하기 전에 메모를 남겨서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퇴근을 했대. 내용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부담스럽고 부담스럽다 못해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 주세요. 그렇게 메모까지 남기고 퇴근을 했으니 이제 누군지 모를 사람도 자기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알고 그만두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음날 다시 출근을 했대.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자신의 자리를 쳐다본 순간 또 놓여있더라는 거야. 다만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 있었다면 도시락 위에 A4 용지로 된 메모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메모의 내용은 조양이 자리에 도착도 하기 전에 조양의 시선을 가득 채웠대. A4 용지를 가로로 두고서 쓰여진 문구는 싫어였어. 죄송하다고 앞으로 그만두겠다는 사과문이라고 생각했던 조양은 단 두 글자만 박혀있는 메모의 내용에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실신했었다고 해. 조양이 정신을 차린 건 병원이었대. 조양의 회사 부장, 과장 다 모여서 지금까지 조양에게 있었던 일은 쉬쉬하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피웠대. 물론 조양도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 다 했다고 하고 말이야. 그리고 부장이 조양에게 일주일의 특별 유급 휴가를 줬다고 하더라고. 안정을 취하고 다시 출근하라면서. 이 일로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했던 조양은 부장이 특별 유급 휴가까지 챙겨주자 조금이라도 더 다녀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도착한 조양은 현관문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양의 친구 2명을 불러서 같이 들어갔대. 그리고 들어간 집안은 말끔한 상태였대. 기우였던 게지.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에게 좀 놀다 가라고 얘기하고 조양은 잠이 들었어. 그렇게 하루, 이틀, 아무 일도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자 조양은 안정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어. 다만 밤만 되면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곤 했지만 방 안에는 숨어 있을 곳도 없고 창문은 항시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기분 탓이라 생각하면서 넘기곤 했대. 그렇게 일주일의 유급 휴가가 끝나고 출근 다시 시작한 조양. 이제는 책상 위에 아무것도 놓이지 않아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회사 생활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대. 하지만 조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지. 그 사건이 터진 날은 조양이 야근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어. 시간도 얘기해주는데 대충 새벽 2시쯤 됐었을 거라고 하더라. 야근을 끝내고 집에 와서 따뜻한 물에 샤워를 싹 하고 나와서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상의 속옷, 흔히 말하는 브래지어를 채우고 있었대. 그런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조양은 기분 탓인가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시 거울을 쳐다보는데 거울에 반사된 커튼 사이에 창문으로 보이는 눈 하나랑 시선이 딱 마주친 거야. 완전 놀란 조양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달려왔대.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일부러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말이야. 그게 뭐냐면 조양의 방은 3층이었어.
조양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경찰들이 찾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체포했다는 연락을 받았대. 바로 조양의 회사의 남자 선배였어.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보이지? 바로 스토커야. 조양이 입사하고 조양에게 첫눈에 반한 그 선배는 워낙에 말수도 없고 성격도 내성적인 성격이라 쉽게 조양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다가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해. 참 무섭지? 아, 그런데 그 남자 선배는 대체 어떻게 3층에 있는 조양의 방 창문으로 조양을 훔쳐봤냐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진짜 그 남자놈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 무서울 정도로. 다들 도시가스 배관 알지? 건물 바깥쪽에 설치되잖아. 그 배관을 고정시키는 그 핀 같은 것을 밟고 서서 조양을 계속 훔쳐봤던 거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3층 창문 앞에 매달려 있던 남자를 발견 못할 정도로 인적이 뜸한 동네가 더 무서워. 그 일로 인해서 조양은 충격을 받고 그 회사를 그만뒀고 한참을 백조로 놀고 지내다가 나중에 더 좋은 곳에 취직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어. 이번 이야기도 내가 겪은 내용이 아닌 들은 이야기야. 솔직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 나한테 얘기를 해준 친구놈이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는 또 새로운 친구가 나와. 서군이라고 오컬트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오컬트 매니아가 있어. 왜 내 주변엔 이딴 놈들밖에 없는 거지. 안군에 최희애 이번엔 오컬트 매니아 서군까지 나왔어. 나 빼고 정상인이 없는 것 같아 내 주변엔. 오컬트 매니아 서군이 오컬트 그 중에서도 서군이 가장 관심을 갖는 종류는 강령술이야. 흔히들 알고 있는 분신사바라던지 위저보드 그리고 혼자 하는 숨바꼭질도 큰 분류로 치면 강령술에 속해. 그 중에서도 위험하기로 따지자면 위저보드와 혼숨이 베스트를 달린다고 하더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강령술이 있는데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강령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볼게.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는데 따라하지 마. 분명히 경고했어. 서군이 나한테도 강령술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은 해주긴 했는데 시험해볼 엄두는 안 나더라. 솔직히 다들 분신사바라던지 혼자 하는 숨바꼭질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사람이 장난치는 거다라든가 공포로 인한 착각이다 라고들 못을 박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서군이 들려준 이야기 중 한 가지는 이 분신사바에 관한 이야기야. 서군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을 때 했던 분신사바에 관한 이야기래. 그때 서군은 우리 반이 아니라서 서군 반까지 찾아가기고 귀찮고 해서 우리 반 애들이랑만 놀았거든. 그래서 서군이 수학여행 때 뭐 했는지는 나도 몰라. 아무튼 그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완전 설레고 창 밖에서 시선을 뗄 줄을 몰랐어. 다들 비행기 처음 타보면 그러지 않아? 아무튼 그렇게 제주도 3박 4일의 수학여행을 갔었고 나와 안군 그리고 김군은 같은 반이라 항상 같이 어울려 다녔었어. 서군은 빼고. 솔직히 서군이랑은 그렇게 막 친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저냥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다른 동아리 부원일 정도로만 인식되던 때였거든. 아무튼 제주도에 도착해서 뻔하디 뻔한 관광 코스를 지나고 막 관광하고 막 놀고 있을 때 우연하게 서군과 마주쳤어. 서군과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안군이 서군을 보고 하는 말이 바리야, 쟤랑은 어지간하면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때 당시는 어차피 그렇게 친하던 때도 아니고 해서 그냥 응하고 넘겼었거든. 근데 안군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 아무튼 그렇게 즐겁다면 즐겁고 재미없다면 재미없는 관광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온 우리들은 베개 싸움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광란의 밤을 보냈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가 그렇게 한창 베개 싸움이며 닭싸움 등을 하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서구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아리 친구와 함께 방구석에서 조용히 분신사바를 하고 있었대. 같은 방에 있던 애들은 주에 다른 방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놀고 있었고 방에는 서군이랑 서군의 친구 이렇게 단둘이만 남겨져 있었다고 해. 그렇게 둘이서 분신사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는 거야. 펜은 움직일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반대편에서라도 움직여주길 바라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서로 멀뚱멀뚱 움직이지 않는 펜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냈대. 그러다가 뭐 고등학교 수학여행이 다 그렇듯이 선생님들의 통제로 인해서 서군의 방을 떠났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자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거지 취침을 당해야만 했대. 내가 있던 방도 그랬거든.
아무튼 그렇게 다들 강제 취침을 당하고 안 그래도 피곤하게 관광을 마쳤는데 광란의 밤까지 보냈으니 다들 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지. 하지만 서군과 친구 놈만은 잠들지 않고 조용히 누워서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대. 축시가 되기를. 다들 축시라고 하니까 몇 시인지 모를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축시는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해. 더불어서 귀신들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고도 하더라고. 그렇게 새벽 1시가 되기를 기다린 서군과 친구는 조용히 일어나서 방구석으로 가서 분신사바를 시작했대. 미친 놈들. 그렇게 분신사바 주문을 다 외고 서로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본 뒤에 조심스레 질문을 시작했대. 지금 여기에 오셨습니까? 다들 잠든 새벽에 불도 다 꺼진 어두컴컴한 방에 휴대용 손전등 하나만 켜놓고 방구석에서 분신사바를 하고 있는 서군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분위기 하나만은 오싹하게 느껴지네. 그렇게 질문을 하자마자 펜이 빠른 속도로 동그라미를 그리더래. 왜 그 있잖아. 시험지 채점할 때 정답이면 동그라미 그리듯이 빠른 속도로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는 펜의 속도에 서구는 친구놈이 아까 전에 분신사바의 실패 때문에 장난치는 줄 알고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표정으로 종이에 머물던 시선을 친구에게로 돌렸는데 자신과 똑같은 표정을 하고서 자신 쪽으로 시선을 돌리던 친구와 눈이 마주쳤대. 서로가 똑같은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자 두 사람은 이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질문 공세를 시작했대.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서군과 친구가 잡고 있는 펜은 정말 빠른 속도로 대답을 해주었고 아주 그냥 신이 나서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이 여자애와 잘 될 수 있습니까? 같은 별 시덥잖은 질문까지 막 하더래. 물론 펜은 다 대답을 해주었고 여자에 관련된 질문은 정말 절망적인 대답이었다고 나중에 얘기해주더라. 그렇게 신나게 질문을 하고 있다가 서군의 친구가 질문을 딱 던졌는데 친구의 질문에 서군의 표정이 순식간에 확 굳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됐다는 거야. 그거 알아? 분신사바를 할 때 귀신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 왜 죽어서 귀신이 됐어요? 라는 질문.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서군이 하는 말이 분신사바에서 이 질문은 정말 금지된 질문이라고 하더라고. 안군이 해준 말을 빌자면 대체적으로 귀신들은 원한을 품고 죽는 귀신들이 대부분인데 분신사바 같은 강령술로 불려서 오게 되면 장난을 칠 생각만을 가득 가지고 오게 된대. 자신이 왜 죽었는지 그 원한까지 잊을 정도로 장난기만 충만해져서. 그런데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제정신을 차린다는 거지. 그리고 그 원한의 화살은 강령술을 시전한 사람에게로 꽂힌다는 거야. 그래서 분신사바를 할 때는 저 질문만은 끝까지 하지 않은 채 게임을 끝내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귀신 본인만이 알겠지. 물론 서구는 오컬트, 강령술 매니아답게 이 규칙을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놈이 그 규칙을 모르고 있었나봐.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는 바람에 서구는 정말 큰일 났다. 라는 생각만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고 해. 하지만 그런 서군의 마음도 모르는 친구놈은 펜이 가만히 있자 재차 물어봤대. 왜 죽어서 귀신이 되었냐고. 뭣도 모르는 친구놈의 말에 서구는 황급하게 분신사바를 종료하려고 천부경인가를 외우는데 친구의 질문에 가만히 있던 펜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글자를 왔다 갔다 하더래. 그리고 완성된 단어가 소용없어. 이 얘기를 듣는데 순간 오싹해지더라. 그래도 서구는 나름 오컬트 매니아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터라 끝까지 천부경을 외려고 하는데 친구놈이 겁을 잔뜩 먹고 펜을 놔버렸다는 거야. 저런 종류의 강령술의 특징은 귀신의 허락 없이 멋대로 끝내게 되면 화를 입는다는 거야. 너무 무서웠던 서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친구는 그저 덜덜 떨고만 있었대.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이미 놓친 펜, 분신사바는 강제로 종료된 시점이고 서구는 황급하게 사용했던 종이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몰래 숨겨두었던 라이터로 종이를 태워서 젤을 하수구로 흘려보냈대. 그리고 덜덜 떨면서 공포의 밤을 지냈다고 해.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대. 그렇게 이틀째의 관광을 열심히 즐기고 있는데 서군 반에서만 유독 큰일을 여러 번 당했다는 거야. 산을 타다가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질 뻔 학생이 생기고 계곡에서 잘 서 있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물에 빠질 뻔한 학생도 나오고 잘 달리던 버스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가 날 뻔도 하고
유독 서군에 반해서만 사고가 나더래. 그런 식으로 수학여행 내내 크고 작은 사고가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런데 관광 도중에 서군이랑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안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그냥 쟤 못 본 척해. 인사하지 마. 큰일 난다.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계속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서 마음이 상했는데 나중에 애들 다 모여서 술 한잔 하는데 얘기해 주더라. 너가 그때 아는 척 했으면 너한테까지 옮겨 붙었어. 그래도 수학여행 복귀 날에는 별 일이 없었대. 서군이랑 친구놈은 나중에 돌아와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구슬했대나 뭐래나. 서군과 친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있어. 별 무리 없이 재령이 됐나봐. 그리고 서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강령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지냈다고 해. 지금은 그냥 취미 삼고 있고 직접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학여행 때의 분신사바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 소용없어 라는 단어가 말이야. 이번에 들려줄 강령술은 혼자 하는 숨바꼭질, 일본어로 히토리 카쿠렌보라는 자아저주성 강령술이야. 자기 자신한테 저주를 거는 강령술이라고 하지. 다들 알지? 혼숨 후기들도 많고 혼숨에 대해서도 유명하니까 검색 사이트에 혼숨이라고만 쳐도 쫙 뜨더라. 근데 서군 이놈이 강령술에 관심은 많은데 혼숨만큼은 못하겠다고 하더라. 한번 하긴 했나봐. 근데 진짜 겁나서 못하겠다고. 우리가 모르는 서군의 지인이 혼숨을 했다가 큰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2번 다시는 혼숨은 절대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재차 말하지만 이 녀석 이야기는 너무 자작 냄새가 진동을 해서 쓸까 말까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강령술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고치고 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 쓰는 거야. 정말 위험한 거니까. 아무튼 서군의 지인이 혼숨에 대해서 알게 된 건 혼숨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전에 일본에서도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였다고 해. 그때 서군의 지인은 일본에 거주 중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혼숨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해. 그리고 그 지인의 혼숨은 일본에서 행해졌었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알려진 혼숨도 우리나라에 알려진 혼숨과 별반 다를 건 없더라. 자신의 신체 일부 중 어떤 것을 인형 안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까지. 근데 이때 당시에 지인이 들은 정보는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아니라 피를 넣는 거라고 알려졌었대. 그래서 그 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혼숨 준비를 마치고 손톱이나 머리카락 대신에 피를 넣고 혼숨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뾰족한 그나마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볼펜이나 샤프 등을 쓰라고 하지.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짤럽식 칼이었다고 하더라. 뭐 흉기가 뭐가 됐던지 간에 샤프에 찔려도 아프고 펜에 찔려도 아프고 칼에 찔리면 죽을 만큼 아프거나 죽거나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니까 패스. 그런데 이 지인이 혼숨을 하는데 그 현상들은 우리나라에 있던 후기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 TV 채널이 막 바뀌고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어디냐고 찾는 소리가 들리고 왜 일본 드라마 좀 본 사람들은 알지. 이부자리를 넣어놓는 장. 거기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조용히 있다가 자세가 너무 불편해서 자세를 바꾼다는 게 실수로 장에 물을 발로 쳤다고 해.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소리가 났고 어디 있는지 찾는 목소리가 찾았다로 바뀐과 동시에 그 지인은 벽장을 박차고 나와서 인형을 찾아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더라고.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혼숨 후기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 그런데 그 지인한테 큰일이 일어난 것은 혼숨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였대. 그 지인은 이미 혼숨을 했다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까맣게 잊고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대. 그리고 일본인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골목 맞은편에서 방금 전까지 자기랑 한잔했던 일본인 친구가 걸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지인이 손을 들어서 왜 안 까고 다시 왔냐고 물어봤대. 그 일본인 친구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인의 앞까지 걸어와서는 한번 빙긋 웃고는 그 지인의 배에 칼을 쑤셔 박았대. 갑작스레 칼을 맞은 지인분은 자신의 배에 꽂혀있는 칼과 친구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지인이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칼 맞고 쓰러져 있던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해서 살아났다고 했어. 그 지인이 죽다 살아나서 하는 말이 날 찌른 칼, 내가 혼숨할 때 쓴 내 과도야. 그 일본인 친구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어. 당연하잖아. 한국이던 일본이던 사람을 찔렀는데 살았으니까 엄연히 살인 미수죄가 성립이 되니까. 그런데
그때 그 일본인 친구는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거야. 지인이 칼에 찔린 시간에 경찰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술 먹고 시비부터 쌈박질을 해서 잡혀갔다고 하던데 경찰만큼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 그 서군의 지인을 찌른 사람은 대체 누구지? 이 얘기를 들은 서군은 절대로 혼숨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대. 그래, 만일 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솔직히 지금도 저 이야기를 믿는 건 아닌데 만에 하나라도 진짜 혼숨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하지 말라는 뜻을 담아서 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아쉬우니까 서군이 알려준 강령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려고 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무턱대고 따라하진 말아줘 부탁이니까. 일단 첫 번째. 너무나도 유명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강령술. 분신사바. 다들 학생 시절부터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라 생각해. 한 번이라도 해보고 별일 없으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령술 중에서 별거 아닌 거 없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하는 법도 해본 사람도 많은 분신사바일 텐데 분신사바의 무서운 점은 뭐가 올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애초에 강령술 중에서 어떤 영가를 부르겠다 라고 딱 정하고 하는 강령술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령술은 전부가 떠돌아다니는 영가들을 불러들이는 강령술이거든. 그리고 전편에서도 썼지만 분신사바를 하는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은 왜 죽어서 귀신이 됐나요와 같은 그 영가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질문. 절대로 저 질문만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마. 그리고 두 번째.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강령술이자 저주의식. 혼자 하는 숨바꼭질. 이번 편의 이야기 주제이기도 한 이 혼숨은 자기 자신한테 저주를 거는 거야. 왜 자신한테 저주를 거는 의식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것도 우습게 여기고 넘어가면 큰일 나. 특히나 혼숨 같은 경우는 그 명제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강령술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 그게 뭔지 모르지는 않겠지. 지면 내 몸을 줄게. 귀신들은 특히나 악령들 같은 경우는 산 사람의 몸을 너무 탐낸다고 해. 그래서 분신사바와는 다르게 혼숨 같은 경우는 너희들의 몸을 내걸기 때문에 그냥저냥 떠돌아다니는 귀신들보다는 악령들이 들러붙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 지금이라도 혼숨을 해보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으면 부탁이니까 그 생각을 고치도록 해줘. 세 번째. 이 또한 유명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히는 강령술. 위저보드, 위치보드. 이건 양키판 분신사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위험성이 분신사바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네. 뭐 떠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이건 귀신도 아닌 악마를 소환하는 거라고도 하고 시작하면 100% 악령만 들러붙는다고도 하고 아무튼 나라에서 금지를 시킬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고 하니 말 다 했지 뭐. 근데 위저보드는 나도 못 봐서 모르겠네. 서군도 구하고는 싶은데 못 구한 물건이라 해. 그리고 서군도 구했다 치더라도 시도는 안 해봤을 거라고 하더라. 네 번째. 왜 학생 때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해. 괴담책에서 자주 실렸던 내용이니까. 미래의 연인을 보는 방법. 밤 12시에 입에 칼을 물고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미래의 남편 혹은 아내가 보인다는 이야기. 서군이 해준 이야기를 따르면 이것도 강령술에 속한데 일반인이 미래의 모습, 그것도 정확하게 자신의 미래의 연인의 모습을 볼 수는 없다는 거야. 무속인들도 미래의 배우자를 누구라고 딱 찍어서 말 못해주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그걸 보냐는 거지. 그것도 대체적으로 돌아다니던 귀신이 장난질을 치기 위해 수면의 모습을 나타내는 강령술이라고 하더라고. 다섯 번째. 코쿠리상. 이건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코쿠리상은 일본판 분신사바인데 일단 분신사바 자체가 일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쿠리상 역시 일본에서 유명한 강령술 중 한 가지야. 방식은 분신사바와 거의 흡사한데 다른 점이 볼펜이 아닌 동전으로 한다는 것. 그것 말고는 분신사바와 거의 다를 게 없는 강령술이라고 해. 여섯 번째. 이어지는 100가지 이야기.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것도 일본에서 유명한 괴담인데 괴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해. 어두운 방 안에 초를 100개를 준비한 다음에 각자 알고 있는 괴담을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하나 끝날 때마다 초를 하나씩 끄는 거야. 귀신들은 괴담 이야기를 하면 혹시라도 자신의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온다고. 그걸 이용한 강령술이야.
딱히 애를 끼치거나 그런 거 있어. 없다고 생각했지? 이 이어지는 100가지 이야기를 할 때의 초를 100개를 켜잖아. 굉장히 밝겠지. 하지만 초와 같은 어슴푸레한 조명을 귀신들은 좋아한대. 그리고 그 초가 하나씩 꺼질 때마다 방 안을 채우는 조명은 점점 줄어들면서 음습한 분위기를 자아내지. 귀신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조금씩 연출해가면서 이야기로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거야. 괴담이 귀신을 부르는 주문 아닌 주문이 되는 거지. 그렇게 100편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신과 관련된 괴담을 들은 귀신들은 만족하면서 돌아가지만 100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과 관련된 괴담을 듣지 못한 귀신은 오히려 성을 내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화를 푼다고 하더라고.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